안녕하십니까. 정동민 국어논술학원 고1 예비 고2 담임 이대건 선생입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맡게 되었고요. 예,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회 자료집이 있어서 간단하게 자료집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현재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자료집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실물 자료집이 있긴 한데, 실물 자료집을 받아가실 거면 나중에 이제 원내 오셔서 원내에서 수령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다가 이거를 올려놨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서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이라고 치면은 이제 홈페이지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거든요.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아서 나중에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PPT를 인쇄한 건데, 이 자료는 이제 입시 자료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좀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일단 뭐 자료집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집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서 이제 14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 자료집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국어랑 수학이 좀 더 나눠져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화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언어화 매체를 이제 봐야지 대학을 갈 수 있고, 어떤 대학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봐야 대학을 갈 수 있고, 어떤 대학에서는 언어화 매체나 화법과 작문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게 대학마다 선택 과목을 좀 지정해 놨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어떤 선택 과목을 지정했는지가 여기 이제 표에 14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고3 돼서 중요하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입 개편 방안이 페이지로는 76페이지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료집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집 뒤에 한참 뒤 거의 마지막 쪽에 이렇게 문제가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년부터 시험이 좀 바뀌어요. 문항수도 좀 달라지고, 뭐 순서도 좀 달라지고, 전체 문항수는 동일하지만 이제 비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뉘니까 예비 시행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는지 작년에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하나 실어놔서 이제 만약에 이걸 다운받으셔서 아이들한테 한번 풀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자료인데, 이게 QR코드거든요. 근데 이제 QR코드가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비대면을 할 줄 몰라서 QR코드를 제가 실어놨는데, QR코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용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냥 이걸 어떻게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지금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2개를 올렸어요. 그걸 다운받는 QR코드인 거예요. 자료가 뭐냐면, 학생들이 책을 읽어주면 좋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니까. 학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면,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저희 학원 명 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어요. 회원가입해서 이제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료실 들어가시면 일단 현대소설 줄거리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소설 뭘 읽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줄거리 한번 보고 아이가 한번 읽으면 되겠다 해서 읽고 생기부에 이제 넣으면 되는.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과별 추천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좋아하는 도서, 철학과에서 좋아하는 도서, 국문과에서 좋아하는 도서들이 목록이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 있는 책들을 읽어서 생기부에 넣으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목록이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쓰셔도 미리 다운받아 놓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용해 먹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집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설명회 관련된 그런 태도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진행을 해 나가는지.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이라고 하면, 재원생의 어머니라고 하시면 저번 주 수업에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저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를 듣고 정보를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정보들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물론 수업 이제 메인으로 하지만 이런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번 주에 재원생 아이들이 다 들었던 이야기고,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집 냉장고에 조각 케이크 있어. 너네 집 냉장고에 조각 케이크 있는데 딸기 케이크가 조각으로 6조각이 있고 치즈가 3조각이 있어. 그러면 근데 넌 치즈가 좋아. 그럼 치즈 3개만 먹고 딸기는 버릴 거니?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요, 치즈도 좋지만 딸기도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야 되는 이제 입시의 방향성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치즈 3조각이 수능이고요, 딸기 6조각이 수시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능과 수시는 2개 다 하는 거예요. 수시는 9월 달에 쓰는 거고요, 수능은 수능 보고 나서 11월 달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부터 드렸냐면 이제 고2로 올라가면 아주 많은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엄마, 나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엄마, 나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말은 이거예요. 엄마, 나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는 말은 치즈케이크 3조각을 먹고 딸기 6조각을 갖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애들이 자꾸 선택하냐면 힘드니까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저번 주에 얘기를 하면서 귀찮으니까잖아. 다 하는 거야.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능과 수시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위주, 수시 위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기회가 9개인 거예요. 9개를 다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설명회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동일한 비중을 둬야 되나? 수능과 수시를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입시를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역은 좀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 봤던 수능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올해 수능을 봤죠. 당장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을 봤죠. 제가 수능 보고 나서 시험지를 봤더니 시험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국어가 진짜 쉬웠어요. 이번에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어가 쉬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학원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국어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 TV 뉴스도 보시면 국어가 어렵다고 얘기한 매체는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국어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이번에 좀 국어는 쉬운 편이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들도 이제 뉴스를 접해서 아실 거예요.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건. 근데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 국어가 어렵지 않았는데 1등급은 예상으로 87에서 86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등급이 87, 86이면 완전 난리가 나는 불수능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수능이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시험이 어렵지 않았는데 등급 컷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되게 유의미한 거고, 여기서 저희는 전략을 출발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시험이 쉬웠는데 등급이 이 지경이 났을까요? 결과는 하나겠죠. 올해 고3이 공부를 좀 소홀하게 했다 입니다. 근데 본인의 그거보다는 상황적 요인이죠. 올해 비대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많이 부재하게 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거리를 계속 두고 집에서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습복습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깨워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게 아이니까요. 저도 애가 있습니다. 말 엄청 안 들어요. 애가 2살이에요, 2살. 식탁에 올라가지 말라는데 식탁에 올라가고 막 넘어지고 막.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다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잘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등급이 이렇게 낮아져 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당장 내년도 3월 달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야 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쭉 전개해드리고, 개편된 고교 입시 말씀드린 다음에 접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2022년 대학교 입학제도 개편 방안인데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개편이 일어났고, 이제 PPT 뒤에는 이제 한 가지씩 나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정시 위주의 전형 비율이 확대가 됐어요. 정시가 현재 27%인데 이게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좀 약간 밀어붙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시는 아마 30%, 35% 정도로 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늘어나 봐야 수시보다는 좀 적어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알아야 되는 건, 정시가 늘어났다, 그럼 난 정시로 대학을 훨씬 더 잘 갈 수 있겠구나 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가 늘어나요. 27%에서 30% 이상으로. 그럼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까? 일단 1번, 아직까지 수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시장은 너무 레드오션이에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2번, 지금처럼 비대면이고 이렇게 이 시국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 이 시국이라면 재수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학부모님들 재수생이 몇 %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수능 봤던 고3 현역은 48만 명, 재수생은 15만 명, 25% 정도가 재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재수를 하고요. 이 재수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고3 친구들만 하더라도 나 이번에 열심히 안 했어, 좀 늦잠도 자고 솔직히 좀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 1년 더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재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거고, 30% 이상으로 확대는 하겠지만 인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집중하고 중요합니다. 정시 시장은 되게 힘들어질 것이고 재수생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비하면 수시 시장은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일단은 9월 달에 깔끔하게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 자, 최저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이거 수시 얘기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최저학력은 적극 활용할 겁니다. 대학에서는 이걸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입 수시는 9월, 정시는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 우리가 비율인데 보시면 이렇게 쭉 기타적으로 이제 비율을 쭉 이렇게 나눠서 봤었을 때 우리가 수도권 비율을 좀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능 비율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별 모집 인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집하는 인원인데, 수도권에서 교과가 21%, 지방이 54%, 이거 되게 유의미한 거예요. 교과가 21%, 지방은, 수도권은 21%, 지방은 54%. 교과는 내신 성적만 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뽑는 거랑 다름없죠. 그러니까 특목고 2등급과 일반계고 2등급은 동일해요. 교과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럼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어떠냐면, 수도권의 33% 종합, 19%가 종합, 지방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훨씬 더 많이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인서울은 내신도 보지만 난 너의 출신 학교와 너네 생기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좀 더 깐깐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인서울의 33개의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원을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수능 비율이고요. 논술 비율인데, 논술 비율이 너무 재밌게 나와요. 수도권 7.8%,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래도 논술 어쨌든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죠. 지방 0.9%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논술은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보게 됩니다. 지방의 몇몇 대학을, 그러니까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그러죠.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되게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일단 수능 과목 구조의 출제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이 좀 분화됐어요. 국어도 선택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국어가 A하고 B로 이렇게 나눠졌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국어로 선택하게 하고, 수학은 이제 원래 나눠져 있는 건데 좀 더 세분화하고, 그래서 나눠지는데 이건 사실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어도 이제 나눠져 A하고 B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아니고 이제 예전처럼 국어를 좀 나눠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뒀다. 크게 유의미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건. 자, 그다음에 수능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요. 출제 범위 이렇게 있는 거고요. 평가 방법 있는 거고, EBS 연계율. EBS 연계율은 70에서 50으로 축소, 간접 연계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EBS 연계라는 게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꿔도 그냥 연계라고 하거든요. 국어도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법도 개념이 있고 그 예문을 바꾸면 다른 문제인데 EBS는 연계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학에서는 여전히 연계가 좀 많이 될 거라 고3은 EBS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학생부에 관련된 이제 과도한 경쟁 요소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세세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부가 확실히 축소된 건 맞다. 요건 맞다. 그러면은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감춰놔요. 대학이라, 이제 고등학교 같은 걸 다 숨겨버리는데, 그럼 블라인드에서 특목고와 일반계고는 동일하게 처리돼서 이제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느냐? 종합전형 생계를 보는데, 그럼 특목고와 일반계고는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려놔도, 예를 들면 학교를 가렸어요. 근데 봤는데 얘가 프랑스어가 단위수가 막 일주일에 8시간씩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특목고겠죠. 그러니까 다 구별 가능합니다. 대신, 과천 외고인지 안양 외고인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외고인지, 그러니까 특목인지 일반인지, 자사인지 자공인지 일반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가리긴 했지만 완전 이제 완전 평준화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어차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부모 정보님이 삭제됐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없앤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학생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수상이죠. 제가 작년에 이 학원에서 고3 담임이었고 그 아이가 이제 의대를 진학했는데 그 아이가 저랑 생활기록부 떼어와서 이제 선생님 저 의대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이 32개였어요. 넌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 걔가 이제 3년간 다녔는데 열심히 노력했구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갔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안 돼요. 수상은 한 학기에 1개씩 3학년 1학기까지 5개밖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변화고 그럼 많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4가지만 잘 이제 관리하면 돼요. 하나, 수상. 한 학기에 하나 이상 꼭 받아야 돼요. 2, 동아리 활동. 근데 이미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 보고서. 보고서라고 해서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써요. 동아리에서 쓰게 돼 있어요. 수행평가 같이 해서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회로 처리해버리거나 세특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나마 가장 준비가 하기 좋은 게 4번째가 독서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홈페이지에 독서 목록을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독서활동이라는 게 올해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끝내놓으셔야 돼요. 1년에 15권 정도. 그러니까 내년이 돼버리면 내년에 100권을 읽어도 100권이 들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1학년에 한 권도 안 읽으면 1학년은 0권이라고 처리돼버리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의 독서활동 15권, 2학년 때 한 15권, 3학년 때 한 10권 정도 아무리 못해도 종합전형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소설도 소설인데 인문교양 서적을 읽어줘야 돼서 그래서 제가 목차를 준 거고 아직 제가 이제 학생한테 저번 주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이거 한 내용이니까 야 너 책 몇 권 읽었어? 남학생들은 잘 안 읽어요. 3권이요. 여학생은 좀 읽어서 7권이요. 야 나머지 채워넣어. 기말고사 끝나고 한 2주 있잖아. 그때 빡세게 해서 채워넣어야 돼. 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현재 할 수 있는 건 독서활동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담임선생님이나 과목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케어를 할 수는 없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독서활동 정도. 자, 이건. 그리고 대입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는 이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실질적인 대학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럼 뭐 수도권일수록 종합전형이 많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실질적인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 수능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능은 수능 시험 보고 나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집중력 있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수능은 지금 난 수능을 몇 점 맞아서 이런 대학을 가야겠다 라는 건 난 로또가 되면 뭘 해야겠다 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수능은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공부를 잘하던 애가 수능날 수능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좀 못하던 친구가 수능날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전혀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제가 갈 수 있는 등급 같은 걸 실어놓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한 2등급 나오면 평균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평균 2등급 정도 나오면 홍대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수시 전략이에요. 수시 전략. 일단 다시 정시는 재수생이 늘어날 거예요. 아까 수능 시험과 등급 간의 격차를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수능 시장은 점점 과열화될 거고 재수생들은 늘어날 거고, 수능 재수해가지고 수시로 가는 애는 거의 없으니까 정시 시장은 완전 레드오션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럼 조금 이게 경쟁률이 너무 크니까, 물론 27%에서 30% 올랐다긴 하지만 3% 올린 거니까 이제 좀 힘든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신, 수시가 제가 봤을 땐 지금 약간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제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아이들한테, 야 이거 나는 노다지야, 이거 황금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기 케이크 6조각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을 가는 수시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교과 전형은 컴퓨터가 뽑는 거고, 종합 전형은 이제 이 사람의 내신과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같이 보는 거고, 논술은 논술을 써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전형은 모두 다 준비하는 겁니다. 3가지 전형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교과 하나만 할 거야, 나는 뭐 종합 하나만 할 거야, 난 논술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일단 나는 논술만 할 거야, 불가능합니다. 논술 시험 6개를 볼 수가 없어요. 논술 시험이라는 건 수능 끝나고 따다다다다다 봅니다. 같은 날 시험이 겹친단 말이에요. 6개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3개 보고 말 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자, 그 다음 교과 전형.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계 고등학교, 여기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라 칩시다. 자, 양명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양명고등학교 학교 내신 2.5입니다. 그러면 내신으로 봤었을 때 2.5니까 여기 있는 대학,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숭실대에 있는 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양명고에 남자예요. 그럼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못 가겠죠?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수시로 6개 지원할 수 있는데, 광운대와 숭실대네요. 자, 그럼 2개 썼어요. 나머지 4장의 카드는 어떻게 쓸 건가요? 학생들이 보통 상향을 할까요? 이 위쪽으로? 그래봐야 뭐예요? 떨어질 텐데. 올리면 떨어지겠죠. 그럼 하향을 할까요? 예를 들면은 2.5 맞았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수원대나 안양대 갈 수 있죠. 여기 3등급짜리 대학이니까 갈 수 있어요. 쓸까요? 안 씁니다. 그럼 왜 씁니까? 쓰면 붙어요. 근데 안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럼 4장의 카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똑같이 넣어요? 광운대를 3개를 넣고 숭실대를 3개를 넣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같은 대학을 중복으로 다다다다다 넣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뭔 되냐? 광운대를 교과로 넣고, 광운대를 논술로 넣고, 광운대를 종합으로 넣는 건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2가지 전형까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와 논술, 교과와 종합, 뭐 종합과 논술, 이런 식으로 2가지 전형까지 맞아요. 중복 전형이 2가지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 써야 돼. 6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게 한 가지 전형으로는 지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라인 끝들을 일단 교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난 생기부가 좀 좋아, 그럼 좀 위에 것들 한번 넣어볼까 해서 위에 것들을 종합 전형으로 살짝 한 2개 정도 넣어주고, 논술 전형은 내신을 안 보니까 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최상위 것들을 2개 정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 써야 됩니다. 특히나 특목, 자사, 자공 무조건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계고 친구들은 교과, 종합, 논술을 섞어 쓰는데, 특목, 자사, 자공 친구들은 일단 교과를 안 씁니다.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내신 성적이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교과는 컴퓨터가 뽑아요. 외고 특목 자사 자공 2등급과 일반기 2등급을 똑같이 처리하는데 왜 특목 자사 자공 애들이 교과를 쓰겠습니까? 교과를 잘 안 써요. 그럼 얘네들은 종합만 쓰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종합으로 이게 6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 자공 무조건 이과는 수리논술.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제가 국어 선생이지만 수리논술 고2, 고3 올라갈 때 무조건 시키셔야 됩니다. 문과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일반 국어 논술. 그래야 6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는 논술 종합 교과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고, 어떤 대학들을 쓸 거, 이 인서울 요 2.5 위에 있는 대학들은 종합이 더 많으니 여기다 생기부 준비를 창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도 같이 합니다. 논술은 내신을 안 보는 대학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섞어 쓸 겁니다.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묶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국이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상황상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좀 더 나태해지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험이 쉬워도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맞추기가 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 등급을 맞추는 학생들이 늘어날까요? 오히려 줄어들까요? 라고 보면 이 두 분류로 갈린다고 봅니다. 특목, 자사, 자공 친구들은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교육, 그래도 저도 사교육이지만 공교육으로 해결되면 되는데 사교육에서 모의고사 대비하는 친구들은 최저 등급 맞추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스터디 카페 다니고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맞추겠죠. 근데 그냥 이제 학교에서 케어 안 한다고 그냥 집에 있는 친구들은 최저 등급이라는 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집에만 있으면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거예요. 지금 서강대학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거 대학에서 발표한 거니까, 이제 내신으로 이 학생을 뽑았어요. 근데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이 학생이 떨어지는 비율이 46%거든요. 더 올라갈 거예요. 최저 등급을 더 잘 못 맞출 거예요. 점점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학원 아이들은 맞출 수 있어요. 준비를 할 거니까요. 저희 학원 고1, 제가 고1 담임이잖아요. 저희 학원 고1 550명, 1등급 이번 11월 모의고사 기준 1등급 4%, 2등급 11%까지 하면 딱 절반입니다. 270명 정도. 아이들이 열심히 모의고사를 풀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맞춰요. 최저가 2합 4 정도 나오면 되는데 아주 상위권 대학이면 일단 영어는 절대평가를 조금 맞추기가 쉬울 거고, 이 평촌 지역, 강남, 대치, 목동 지역 애들은 최저를 맞출 겁니다. 그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든 종합이든 교과든. 그러니까 저희의 전략은 수시를 끝까지 잡고 있고, 그리고 논술도 잡고 있고,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간다. 왜 자꾸 최저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100대 1이라면 최저가 있는 대학은 10대 1이에요. 뒤에 공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대학이 당연히 최저가 있어야 들어가기가 좀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에 최저 맞추기가 좀 어려울 거니까 저희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애들이 수시를 끝까지 잡고 있고 최저를 맞출 수 있게 라고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시로 가는 게 더 대학을 잘 갈 수 있어요. 정신 너무 치열하니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설명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논술이라는 건 뭐냐? 이게 교과랑 종합 최저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논술이라는 건 우리 이 학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은 저는 국어 논술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리 논술도 하셔야 돼요. 수리 논술은 이과 친구들, 수리 논술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왜 고2, 고3 올라갈 때냐면 고2 거까지의 수학 커리큘럼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수리 논술을 할 수 있어요. 기백이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어 논술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논술은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서부터 슬슬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서부터 논술 시작해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서부터 모의고사 준비하면 수능 잘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비슷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하면 대비할수록 대학을 가게 될 확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좀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원 수업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냐면, 이제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 4시간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에 1회 4시간 수업을 하고 영역별로 나누어서 수업하고 수능형 사고력 증진이 목표인 거고요. 내신 대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학교별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정규 수업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서, 문학, 문법으로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일단은 독서는 기출문제, 문학도 뭐 기출문제 플러스 학교 내신 문제, 문법도 이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다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의 기본 커리큘럼의 골조는 반복, 강화, 선형 이 3가지입니다. 반복, 강화, 선형 이 3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 아이가 이 학원을 1년을 다녔을 때 유사한 내용을 3번 듣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유사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문법으로 말씀드리면, 자,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겨울방학 1월 달부터 2월 마지막 2월 28일까지 8주 동안 고등학교 문법은 한번 끝납니다. 그리고 3월부터 문법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6월 달까지 내신 대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씩 빠져요. 6월 달까지 정규 수업을 8번에서 9번을 들으면 문법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7, 8월 달에서부터 또 12월 달까지 4달 정도, 이제 물론 중간 내중간 내신 빠지죠. 8주 정도 들으면 또 문법이 한번 끝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선생님,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하나요? 아이들이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일단 어머니들, 아이들은 몰라요. 까먹거든요. 일단 까먹고 반복하면서 체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점 내용은 어려워집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만 어렵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계속 계단처럼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친구들이 다 듣고 다시 반복하고 정도 강화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에 3번 정도 커리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커리큘럼을 실어놨는데 네, 이거는 좀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교재 설명하면서 교재의 특장점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학원에 일치월장이라는 시조집이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큰 도움을 아이들이 주고 있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일치월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상춘곡이라는 가사나 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시조들을 외우고 문학 시간에 해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학원에서 이걸 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과 그런 학원에서의 태도와 방향성이 있을 건데, 저희는 학생들이 이걸 외워서 암기 시험을 보고 평생 이 시조를 까먹지 않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면 까먹어요. 집에 가면 까먹어요. 영어 단어도 외우면 까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외우게 하냐면, 이걸 외우고 시험을 보면 마음속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신을 보면 내신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한테 아이들이,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내신 시험범위에 있는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외부 지문이 나오죠. 이 시와 같은 정서의 시조를 골라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조를 그냥 모르잖아요, 애들이. 근데 딱 봤는데 학원에서 외운 게 나온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걸 원해서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시가 슬픔인지 사랑인지 자연 친화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외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2학년 때도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 학원 교재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문법 예시인데 문법이 이렇게 쭉 내용이 실려 있고요.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신성고등학교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이 근처 학교 기출문제가 있어요. 뭐 신성고, 뭐 여기 하면고, 뭐 부흥고 이런 식으로 실려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내신에서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알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1년 수능 특강 문제예요. 그럼 이걸 풀면서 야, 나는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법하고 문학은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를 둘 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걸 만들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을 하고요. 물론 비문학인 독서는 내신 문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기출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학 같은 경우도 3인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인덕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내신에서 물어보는 기둥이구나. 라는 자기 기둥을 좀 세우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교재인 거고요. 그리고 실력별로 저희가 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특반, 심화반 플러스 수능 심화반, 이렇게 세 가지 반이 나눠져 있고요. 특반 같은 경우는 최상위반, 그리고 심화반 플러스는 이제 중간 상위반, 심화반은 일반반,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교재가 그래서 좀 달라요. 교재도 다르고 레벨별로 나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레벨별 수업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특반은 좀 더 많이 자기 학년보다는 많이 어려운 걸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걸 자꾸 푸시를 해놔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 1년에 2번 정도 분반고사를 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정도의 분반고사를 봐서 반을 다 섞습니다. 특반에서 내려가는 아이들도 있고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야죠. 그래서 반을 섞으면서 이 섞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요. 아, 나 이번에 내려갔네, 열심히 해야지. 나 이번에 올라갔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아이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꾸 분반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월간 정독민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전국에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아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이 월간 정독민이라는 교재가 모의고사 교재인데,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요. 모의고사 사서 푸는데 1등급 친구들은 잘 풀고 해설지도 잘 봅니다. 근데 3, 4등급 친구들이 학원에서 배우면 알겠다 하는데 모의고사를 풀면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문학을 풀 때 보기를 먼저 읽어. 보기를 먼저 읽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문제를 풀면 안 읽어요. 까먹어. 그래서 모의고사를 제가 한 달에 3개씩 줍니다. 모의고사 3개 들어있는 이 책이 월간 정독민 매달 나가는 교재인데 이걸 줘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옆에 빨간색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이런 데다 중간중간에 문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야, 문학이잖아, 보기 읽고 와, 이런 식으로 써놔요. 다시 말하면 버릇과 습관을 고쳐주는 교재예요. 제가 작년 고3 다닐 때부터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아이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1등급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사실 미비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보기부터 읽어? 문학 볼 때? 그럼 보기부터 읽고 있어요. 근데 3, 4등급 친구들은 까먹으니까 3, 4등급 친구들이 버릇을 고쳐주는 그런 교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푼 다음에, 그리고 어머니 그 해설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시중에서 파는 교재? 시중에서 파는 교재들 보면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한데 해설이 글로 되어 있어요. 1, 2등급 친구들이야 글을 잘 읽죠. 그냥 3, 4등급 친구들은 글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안 봐요. 그냥 채점하고 3번이네, 틀렸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해설지가 글로 돼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월간 정독민이라는 교재는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저희가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게 다 일부러. 1번의 그 근거가 이거네. 1번의 답인 이유가 이거네. 이거의 답인 이유는 요거네.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냥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러면 오답 정리하기가 훨씬 깔끔하겠죠. 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맞네, 이렇게. 그리고 마음속에, 사실 저는 이건 씨앗을 심어 놓는 건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요걸 하고 싶었어요. 야, 봐봐, 이거 봐. 국어도 답이 다 글 안에 있지?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지? 어쨌든 정답의 근거는 다 글 안에 있지?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아니, 왜 문학을 갖고 와서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감상이 다른데. 근데 봐, 정답이 있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좀 더 심어주고 싶어서 또 만들어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까지 나갑니다. 저희 학원의 그런 수업 구성과 교재 구성. 그리고 이거 풀면, 주차과제 같은 거나 이거 풀면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해요.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뭐 수업 끝나고도 물어도 보고, 그럼 추가적으로 알려주죠. 최대한 질문 안 하게끔 만들려고 저희가 다 이렇게 손으로 써서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논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국어 논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어 논술은 저희 학원에서 2가지 반이 있습니다. 국어 논술을 해야 수시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일단 논술 일반반은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논술이에요. 이제 글 쓰고 첨삭하고 유형 분석하고 대학교 이제 기출 문제 분석해서 풀어보고 또 첨삭하고. 논술 특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논술 특반은 일단 서연고, 서성한, 이화여대 7가지 대학을 지원하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2.0 안쪽만 받습니다. 특목자사 자공은 3.0 안쪽만 받습니다. 이게 특반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논술이 40%에서 50% 정도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50, 60%는 이제 구술 면접 대비를 진행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서연고 서성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 볼 때 자네는 장래희망이 뭔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면접을 봐요. 그걸 좀 대비를 해주는 그런 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시 전형. 그러니까 너는 이런 식의 컨설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형을 넣어야 돼.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 너는 보고서를 이렇게 좀 넣어줘야 돼. 독서활동할 땐 이 책을 넣는 게 좋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반과 일반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반에서 잘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내신도 좋아지면 특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논술은 33개 대학에서 보는데 거의 다 서울에만 위치를 해 있고요. 최저 없는 대학이 14개. 근데 일단 저희의 목표는 최저 있는 대학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 학생부 실질적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 뭐냐면 일단 1번 논술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적 없습니다. 수능이 만들어진 이래로 논술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습니다. 인원이 약간 줄고 있어요. 한 몇천 명에서 한 100명 정도 주는 정도 수준인 거고요. 학생부 비율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서강대학교 기준으로 1등급, 내신 1등급이 200점이면 내신 6등급은 169점이에요. 4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2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래요. 한두 개. 그러니까 내신, 예를 들면 내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신이 4등급이야. 내신이 4, 5등급이에요. 내신 4, 5등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어떤 게 쉽지 않아요. 4등급이면 천안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건 싫어요. 그럼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술밖에 없어요. 논술은 안 보니까요, 내신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술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결과만 봤었을 때도 뭐 과천외고에서 내신이 4등급, 서강대를 논술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최저 등급 딱 맞춰가지고 이제 가거나, 저희가 이제 배경고등학교 일반계에서도 내신이 4. 그렇지만 논술로 왜 한국 외대를 이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교 내신이 4.5로 절대 외대를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일반계고에서. 근데 논술로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만든 건데 되게 좋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서 대학 어디가를 이제 치세요. 그러면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나오고요.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료예요, 무료. 이거 나라에서 만든 거라. 회원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볼 건 현재 학생부 성적 분석이나 수능 성적 분석 같은 거는 의미가 없고요. 성적이 없으니까요. 대학 정보 정도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2에서는 많이 쓰지 않고 고3 올라가면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희대를 이렇게 치면 대학 정보에서 경희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이제 50% 정도 뽑고 수능으로는 25% 정도 뽑는다, 이런 비율이 나오고요. 심지어 취업률까지 나와요. 이 대학 나오면 어떻게 취업하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전형평가 기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이 대학 이과를 가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해서 저한테 오면 제가 데이터를 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학생들은 네이버에 쳐본단 말이에요. 경희대 국문과 몇 점이면 가죠, 이렇게. 그럼 네이버 지식인을 봐요. 그게 신뢰도가 있는 정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만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까우니까, 이거 나라에서 만든 사이트고 이건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국가기관 거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예를 들면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자, 종합전형 국문과 11명법 구형 경쟁률 4.9%고요. 몇 등급? 이 동그라미가 붙은 거고 X가 떨어진 거예요. 3등급 거는 떨어지고 2등급 건까지 겨우겨우 붙는다.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중국어 거는 조금 낮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국문과 8명 그러니까 수능은 종합보다 적게 뽑아요. 8명 뽑고요. 그 다음에 70컷은 어머님 10명 뽑으면 7등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뽑으면 70등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 70컷 국어 92, 수학 90, 탐구 88 평균 93점 정도 나오면 93점이 1등급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 1등급 정도 나와야 돼. 올 1등급 수능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밑에 평균 보면 난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럼 내려다보면 경영학과는 국어 81, 수학 93, 탐구 89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낮다고요. 이렇게 84점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활용을 해보긴 하는 건데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걸 좀 활용하면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하는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이거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리의 말씀 드리면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한 40분 얘기했죠. 압축적으로 한 20분 정도에 저번 주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너네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항상 가지고 준비를 하냐면 전문가는 저예요. 전문가는 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시에 대해서는 제 말을 더 잘 들어요. 이대건 선생이라는 말을 재원생들이면 어머니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아이들은 할 것이고 제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메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서포팅 해주시는 거죠. 야, 너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책 읽어야 돼 15권 이라고 제가 일단 먼저 얘기하고 그럼 읽어야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야, 너 15권 읽어야 된다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는 야, 그럼 이거 맞는 말이구나 해서 생기부를 이렇게 적어서 종합전형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너 이거 이렇게 공부해야 된대 이렇게 공부해 그럼 또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런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학생도 알고 있어야 돼서 이제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이제 올라온 건 하나. 수리 논술은 준비되지 않나요? 저희가 고3 수능 끝나고 하는 파이널에는 이제 다른 학원 수학 원장님이 오셔서 수리 논술 진행해 주십니다. 근데 평소 이제 고2,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에게는 수리 논술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이널 때만 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회는 지금 현재 이적 정도 제가 지금 진행을 했고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원내로 전화 주셔서 상담 진행하셔도 되니까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